반갑습니다. 내신 대비했나 줄줄이의 수품제 선생님입니다. 자, 이번 영상 68번째 영상인데요. 지난 67번째 영상에서 근과 계수의 관계 스타트 했잖아요. 자, 물론 이번 영상도 근과 계수의 관계 계속 이어지는 건 당연한데요. 자, 이 근과 계수의 관계는요, 다른 파트하고 연계되는 문제로 자주 출제가 되고요. 묻지도 따지도 말고 아무튼 가장 중요한 단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오늘은 제가 이 문제를 세 가지 방법으로 풀어드릴 거예요. 하나의 문제를. 왜 세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들께 문제를 풀어드리는지는요, 직접 영상에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번 문제를 여러분들 잘 푸실 수 있다면 저는 한 85점 정도로 예상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출제 확률은요, 자, 얘가 차수가 좀 높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학교 선생님들께서 이거 낼까 말까 고민을 좀 하실 것 같아요. 물론 비중은 높은 문제긴 한데, 그래서 저는 한 80% 정도로 한번 예측해봤습니다. 자, 갈 길이 먼 것 같아요. 자, 서른 여기서 짧게 자르고요. 바로 문제 확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 준비한 문제도요, 마찬가지로 2차 방정식을 일단 주었죠. x제곱 플러스 x-1은 0. 그리고 그 두 근을 각각 알파와 베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알파 플러스 베타와 알파 베타 곱은 먼저 적고 시작하는 게 맞죠. 자, 근과 계수 관계 문제인데요. 자, 그냥 근과 계수와의 관계라기보다 지난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차수 줄이기를 한번 영합해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 건데요. 아주 중요한 개념이니까 여러분들 이번 영상은요, 정말 꼭 다시 한번 복습 꼭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알았죠? 자, 우선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이 각각 마이너스 1이라는 건 먼저 적어놓고 출발을 해야겠죠. 자, 그런데 아까 뭐랬어요? 제가 세 가지 방법 보여준다 했잖아요. 자, 첫 번째 방법 바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첫 번째 방법은요, 여러분들 곱셈 공식 1단원에서 배웠잖아요. 곱셈 공식의 그 변형 문제까지. 자, 그걸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자, 문제는요,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은 없죠. 그런데 왜 얘부터 하냐면, 얘가 시작이에요.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을 구해야 그다음부터 차례차례 하나씩 점점 차수를 올리면서 구할 수가 있거든요. 자, 얘는 기본 공식이니까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 자,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1이고 알파 베타 곱도 마이너스 1이라고 했으니까 그대로다가 대입을 해주시면 3이라는 건 뭐 금방 찾아낼 수가 있겠죠. 자,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은 문제 없지만, 자, 여기서부터 출발한다는 거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이제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으로 갑니다. 여기 뒤에 있죠? 자, 요거 이제 계산하려고 하는데, 얘도 기본 공식에는 있죠. 알파 플러스 베타의 세제곱 마이너스 3 알파 베타의 알파 플러스 베타. 자, 다 아시는 거예요. 그렇죠? 자, 여기다가 이제 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또 대입을 해주시면은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계산 실수 하시면 안 됩니다. 계산 실수는 뭐 하고 싶어서 하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침착하게, 차분하게 계산하는 연습 평소에 늘 해두시고요. 자, 계산해보면요, 얘는 마이너스 4가 되겠네요. 그렇죠? 알파 세제곱 플러스 베타 세제곱은 마이너스 4. 자, 우선 얘는 해결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알파 4제곱 더하기 베타 4제곱인데요. 자, 얘는 기본 공식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라고 할 수도 있고 좀 애매한 위치에 있죠. 왜냐면은 뭐 외운 친구들은 그냥 기본 공식처럼 느껴질 테니까. 하지만 외우지 않은 친구들은요, 자, 여기 위에 있는 이 공식을 활용하시면 되잖아요. 알파 4제곱은 알파 제곱의 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위에 첫 번째 공식에다가 전부 제곱을 해서 넣는 거죠. 그러면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의 제곱이 되고요. 마이너스 2 알파 제곱 베타 제곱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여기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을 위에 구해놨으니까 3 대입해 주시면요. 자, 앞에는 9가 되겠죠. 제곱 있으니까. 그 다음에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은 알파 베타 전체 제곱과 같으니까 마이너스 1 들어가서 제곱까지 하면 그냥 1이 되고요. 결국 얘는 9 마이너스 2, 즉 7이 되겠죠. 자, 얘까지 해결했습니다. 자, 마지막 이제 알파 5제곱 더하기 베타 5제곱인데 얘는 기본 공식은 아니고요. 이 공식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얘도 푸는 방법은 있죠. 근데 여러분들 중에 나 저거 알아 하는 친구들은요, 열심히 공부한 거 맞고요. 만약에 얘를 어떻게 정리하는지 잘 모르시겠다면
이게 지금 68번째 영상인데 유형 4번에 이 부분을 다루는 영상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다 링크도 걸어 놓을게요. 그러니까 유형 4번 문제 꼭 확인하고 오셔야 제가 여기다 적어 놓을 공식을 이해하실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얘는요. 자, 그 영상을 보시고 오셨으면 충분히 아실 수 있는 공식인데, 자, 이렇게 정리가 되죠.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 마이너스 알파 제곱 베타 제곱에 알파 플러스 베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자, 얘는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자, 유형 4번에도 있습니다. 자, 보니까 여기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은 3 들어가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세제곱의 합은 마이너스 4 역시 들어가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은 요 마이너스 1 들어가서 제곱돼서 1 되고요. 마지막도 마이너스 1 들어가시면 되겠죠. 뭐 계산이니까 요거는 결과만 말씀드릴게요. 자, 마이너스 12 플러스 1에서 마이너스 11이 됩니다. 자, 그러면 곱셈 공식의 변형 공식을 활용해가지고 요 앞에 2개, 뒤에 2개, 또 맨 마지막에 2개를 각각 직접 계산한 거죠. 그러면 주어진 식은요. 자, 이제 대입하면 되겠네요. 마이너스 11, 7, 마이너스 4. 그대로 들어가서 정답은 마이너스 8 찾아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이 첫 번째 방법은 어떤 문제점이 있나요? 뭐 문제점이라기보다, 저는 별로 이렇게 추천해드리고 싶지는 않은데요. 왜 그런 것 같으세요? 일단 공식을 다 외워야 되죠. 공식을 다 외워야 되고, 또 이 공식에 숫자를 대입해서 정리하는 과정이 시간이 좀 걸리죠. 또 시간이 걸리는 만큼 네, 여러분들 계산 실수 나올 수가 있죠. 뭐 실수를 하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니지만 이 풀이 과정이 복잡하다 보면 계산 실수 피해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요. 일단 공식을 활용하는 방법은 맞긴 한데 이 방법은 제가 별로 추천해드리고 싶지는 않네요. 자, 방법 2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요. 네, 맞습니다. 이제 차수 줄이기를 이용하겠다는 거죠. 지난 67번째 영상, 요 바로 앞에 영상에서도 제가 보여드렸으니까 그 영상을 보고 오셨다면 쉽게 접근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알파가 근이니까 이 방정식에다가 알파를 그대로 대입할 수가 있죠. 그리고 뒤에 있는 1차 이하 알파 마이너스 1을 우변으로 넘겨서 알파 제곱은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1이라고 정리를 해 두세요. 자, 그리고 뭐 했냐면은 여기다가 알파를 차례로 곱했죠. 그래서 양변에 알파를 곱하면 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자, 알파를 곱해줄게요. 자, 얘는 알파 세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가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알파 제곱이 보일 거예요. 그렇죠? 이 알파 제곱은 바로 위에 있습니다.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1이라고.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1을 그대로 쏙 집어 넣어주시면 알파 세제곱의 결과는 2알파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자, 알파 세제곱이 2알파 마이너스 1이니까 베타는 그냥 컨닝하시면 돼요. 자, 이거 보고 그대로 베타도 적어주시면 되겠죠. 왜? 베타도 근이니까. 그래서 베타 3승을 2베타 마이너스 1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제 4제곱으로 가야 되니까 다시 양변의 알파를 또 곱해줍니다. 자, 여기다가 알파를 한번 곱해볼게요. 그러면 알파 4제곱은 2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가 되겠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또 알파 제곱이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알파 제곱을 이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1로 대치를 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1로 쏙 들어가게 되면요. 자, 그 결과는 이렇게 마이너스 3알파 플러스 2가 되고요. 자, 마이너스 3알파 플러스 2, 즉 알파 4제곱 값을 찾아냈으니까 역시 베타 얘 보고 그대로 컨닝해서 베타 4제곱은 마이너스 3베타 플러스 2라고 되겠죠.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알파를 한 번 또 곱합니다. 여기다가 알파 곱해주시면요. 알파 5제곱은 마이너스 3알파 제곱 플러스 2알파가 되고요. 아까처럼 요놈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1을 쏙 집어넣어서 정리해주시면 5알파 마이너스 3이 되죠. 자, 3차, 4차, 5차. 이 또 알파를 곱하면 6차까지도 가능한데 전부 이렇게 1차로 정리를 하죠. 그래서 차수 줄이기라고 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알파 5제곱이 5알파 마이너스 3이니까 얘를 보시고요. 자, 베타 5제곱은 5베타 마이너스 3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제 주어진 식에다 그대로 대입을 할 겁니다. 대입을 하는데요. 알파 5승과 베타 5승은요. 자, 여기 있는 5알파 마이너스 3과 5베타 마이너스 3을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잖아요. 자, 이렇게 넣습니다. 자, 뒤에 있는 알파 4제곱 더하기 베타 4제곱도 마이너스 3알파 플러스 2와 마이너스 3베타 플러스 2 두 개 그대로 또 들어가고요. 마지막 알파 3승 더하기 베타 3승도
2α-1과 2β-1이 그대로 들어갑니다. 자, 식이 좀 길다고요? 근데 어렵지 않아요. 잘 보세요. 알파부터 보는 거예요. 자, 5알파 마이너스 3알파 플러스 2알파 몇 알파예요? 4알파죠. 그런데 먼저 4알파 적어주시고요. 베타는 당연히 똑같을 테니까 볼 거 없어요. 그냥 플러스 4베타 적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플러스 2, 플러스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자, 이건 숫자의 계산이니까 여러분들 이건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거 숫자 계산해 주시면 마이너스 4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4알파하고 4베타는 4로 묶어서 4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알파 플러스 베타 값이 마이너스 1이니까 그대로 대입해 주시면 자, 정답 마이너스 8. 아까와 같은 답. 역시 쉽게 찾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 방법도 약간 문제점이 있죠. 어떤 문제가 있는 것 같으세요? 아까 거보다 좀 좋은 것 같긴 한데, 자, 예를 들면 알파 제곱 자리에 계속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를 계속 넣어주셔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 계산 실수할 확률도 높아지고요. 그 다음에 알파 세제곱, 알파 네제곱, 알파 다섯 제곱을 차례차례 구하는 이 과정이 나름 시간이 좀 걸리죠. 시간이 걸리면 어떤 문제가 있다? 그렇죠. 실수. 자, 여러분들 실수는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 진짜 좋은 방법은요. 바로 이 세 번째 방법인데요. 자, 이 세 번째 방법은요. 처음 출발이 조금 색다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알파, 베타, 알파, 베타, 알파, 베타 이렇게 지그재그로 나오고 있는데 알파와 베타를 묶어서 따로따로 먼저 정리를 할게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알파 5승, 알파 4제곱, 알파 3제곱 먼저. 그 다음 뒤에 다시 베타 5제곱, 베타 4제곱, 베타 3제곱. 자, 이렇게 정리를 한 다음에 여기 알파 5제곱, 알파 4제곱, 알파 3제곱을 보시면 알파 세제곱이 가장 차수가 낮잖아요. 그러니까 이 알파 세제곱을 맨 앞으로 빼서 묶어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묶어볼게요. 그럼 뒤에 것도 당연히 같은 패턴이니까 또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자, 이제 알파가 이 2차 방식의 근임으로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1이 0이니까 알파 제곱이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1이다로 변형하실 수가 있고요. 자, 여기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1을 여기다 넣어주실 거예요. 여기다 들어가게 되면 마이너스 알파하고 플러스 알파 얘는 사라지고요. 그 다음에 1이 들어가니까 1 더하기 1은 2잖아요. 그러면 여기 위에 있는 식이 자,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돼요. 자, 이 상태에서 2로 묶어서 알파 3승 더하기 베타 3승 공식을 쓰셔도 되고요. 나쁘지 않습니다. 그 공식 기본 공식이고 뭐 단순하게 이거 대입하면 되니까. 저는 여기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가 알파를 곱해서 알파 3승 값을 찾아가는 거죠. 자, 양변에 알파를 곱하면 알파 세제곱은 2알파 마이너스 1이 된다.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알파 3승값 2알파 마이너스를 여기다가 넣어주시는 거죠. 자, 그럼 식은요. 이렇게 베타 3승은 마찬가지 2베타 마이너스 그대로 되니까 자, 식은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자, 여기 보시면 4알파 보이시죠? 맞습니다. 자, 4알파 플러스 4베타 그리고 마이너스 4가 되고요. 앞에 4는 아까처럼 다시 묶어가지고 알파 플러스 베타 값 마이너스 1을 대입해 주시면 정답 마이너스 8 찾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 다룬 문제는요. 제가 세 가지 방법을 말씀드렸고요. 세 가지 방법을 말씀드린 이유는 처음에 문제를 보자마자 딱 드는 생각으로 풀었을 때 실수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어떤 거요? 제가 그거 곱셈 공식 이용하는 거. 또 차수 줄이기를 쓴다 하더라도 알파 제곱, 알파 세제곱, 알파 네제곱, 알파 다섯 제곱 차례차례 가는 방법도 물론 좋지만 그것도 역시 계산 실수 확률이 높으니까 자, 이렇게 차수가 좀 높게 나왔을 때는 식을 적당히 변형해서 차수 줄이기조차도 가급적이면 덜 사용하는 방법으로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죠. 자, 유형 68번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